MBN 종합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트레킹을 하던 충남교육청 소속 한국인 교사 4명이 눈사태를 맞아 실종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경찰에 수색을 요청하고 신속 대응팀을 급파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북 협력을 두고 미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 외교 결례 논란을 빚고 있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해 미 국무부가 크게 신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례적인 비판을 했음에도 신뢰를 표한 것이라 한미 간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경색된 가운데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유엔 주재 대사가 급히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북한 내부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잠정 휴식에 들어갑니다.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도심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사용 불허 결정이 난 비례한국당 대신에 미래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 창당을 추진하자 범여권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이 택할 정상적 방법이 아니라고 비판했고 대한신당은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르면서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평균 건보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 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네팔 히말라야에서 트레킹하던 한국인 교사 4명이 눈사태를 맞아 실종됐습니다. 봉사활동에 나섰던 교사들 9명이 트레킹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고 나머지 5명은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고 현재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실종자 수색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등반하던 한국인 4명이 현지 시각 17일 10시 반쯤 데우랄리 지역에서 눈사태를 만나 실종됐습니다. 외교부는 한국 네팔 관광 및 트레킹 운영협회 사무총장이 사고 소식을 주 네팔 대사관에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한국인은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들로 9명이 트레킹을 나섰다 사고를 당했는데 5명은 대피해 있다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이들은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로 향하던 중 해발 3,000m 데우랄리 지점에서 갑작스런 폭설에 하산하려다 먼저 가던 교사 4명이 눈사태에 휩쓸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사고 접수 직후 관할 경찰에 수색을 요청했고 실종자들의 국내 가족에게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찬사태로 실종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네팔 경찰에 얘기를 해서 지금 구조팀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1시 반쯤 신속 대응팀 2명과 충남교육청 관계자 2명, 실종자 가족 등이 포함된 1차 선발대를 네팔에 급파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은 며칠째 내린 폭설로 접근이 어려워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실종 교사들이 소속된 충남교육청에는 사고 상황본부가 설치돼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현 기자, 실종 교사들이 봉사활동 중에 트레킹 나섰다가 참배를 당했다고 하는데 사고 상황본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충남교육청 사고 상황본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시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긴장감도 감돌고 있는데요. 충남교육청은 사고 발생 접수 2시간 만인 어젯밤 사고 상황본부를 설치하고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입니다. 실종된 교사들은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봉사단 11명 중 4명으로 여교사 2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말 휴일을 맞아 지역문화 탐방 일환으로 트레킹을 나섰다가 갑작스러운 악천 후에 철수 도중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충남교육청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 날씨가 나쁘면은 다 통제를 하는데 워낙 올라갈 때 날씨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다 진행하고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그 폭설과 폭우 형태로 날씨가 급변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해당 봉사단의 지난해 활동 사진인데요. 사고 일행 11명은 오는 25일까지 네팔에서 해당 지역 학교를 돌며 예체능 놀이, 수업 놀이 등 교육 봉사활동과 환경 미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상 악화가 큰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뉴스 전해드리는 중간에 실종자 구조에 대한 소식 혹시 들어온 건 없어요? 네, 아직 안타깝게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사고 발생 접수 직후 현지 경찰에게 즉각적인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했는데요. 날씨가 좋지 않아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헬기가 못 떴지만 오후부터 기상 상황이 나아지면서 네팔 당국이 헬기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지역에 쌓여있는 눈이 많이 날려 시야 확보가 힘든 탓에 헬기가 사고 현장까지 접근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수색 작업은 어려워 보입니다. 반면 현지 경찰과 주민들로 이뤄진 도보 수색팀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오전 7시쯤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해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추가 소식이 알려지는 대로 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교육청 사고상황본부에서 MBN 뉴스 노태환입니다. 네, 해외 교육봉사단 4명의 실종사고 지역은 일명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코스입니다.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 중에서 비교적 쉬운 코스였지만 현지 기상 악화가 참변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자, 고종수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현지 사정에 밝은 여행사 대표하고요. 마침 현지에 있는 엄원길 산악인 대장 연결해서 사고 상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이곳의 8,000m급 14개 봉우리 중 10번째 높이인 안나푸르나는 트레킹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전문 산악인처럼 정상에 오르진 못하지만 8,091m에 이르는 안나푸르나 제1봉 등을 목적지인 베이스 캠프에서 마주하듯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외교육 봉사단처럼 한라산보다 높은 시누아에 짐을 푼다면 대피소가 있는 히말라야 롯지, 고산병이 오는 3,000m 이상 데우랄리를 거쳐 4,000m 넘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를 도는 일정은 약 이틀. 한국에서 네팔에 도착해 트레킹하는 기간을 다 합친다면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산지대를 걷기 위한 준비를 전제로 무난한 코스란 평가가 있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눈사태 등의 기상 상태가 변수로 꼽힙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네, 안나푸르나에서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고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국에서 히말라야 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행사 대표 이재성 씨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이재성 대표는 이번 사고 난 그 교사분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관계는 없습니다. 없지만 해당 안나푸르나 트레킹 루트를 저희는 많은 인원수를 송출하는 전문 산악 트레킹 여행사입니다. 그러면 이재성 대표도 저기 현장에 많이 가보고 그러셨나요? 1년에 한 5회에서 6회 정도는 항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죠, 이제 어제 우리 시간으로 네네. 1시에서 이제 2시쯤 오후에 이제 사고가 난 건데 네.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좀 경위 좀 들어볼까요? 네팔의 포카라라는 곳과 네팔 전역이 기상이변으로 16일에서 17일 양일간 상당히 많은 홍수와 비슷한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상에서 그 낮은 고도에서는 비지만 이게 높은 고도 3,000m가 올라가면 상당히 많은 눈을 발생하는 눈폭탄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많은 기상이변을 연출하게 됩니다. 네. 그날 16일하고 17일 양일간의 그 많은 폭우가 위에 상단 고산의 지대에서는 많은 눈폭탄이 생겼고 실제로 16일, 17일에 출발했던 분들은 그 기상이변을 대비하거나 대처하고 미리 알 수는 없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었기 지금 때문에. 낮은 지역에서는 폭우가 내렸고 네. 그 높은 지역, 이 데우랄리 이쪽 지역에서는 네. 뭐 상당히 많은 눈이 내린 상태인데 그걸 네. 몰랐었다. 그리고 알 수가 출발한 건데 네, 사고가 난 맞습니다.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럼 앞서 내려오던 네 분은 그 눈에 이제 실종이 되신 상태고 네. 뒤따라 하산하던 5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5분은 이제 아까 자료 화면이 나올 건데 그 현장에 있던 가이드들 뒤에 따르던 가이드들이 다 없고 다시 데우랄리 요치로 네. 올라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성
한국에서 트래킹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성 대표와 현지 상황 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산악인 엄원길 대장이 네팔 현지에 또 머물고 있는데요. 엄원길 대장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원길 대장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오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네팔 어디 계신 거예요? 제가 현재 네팔에서 카트만두에 여기 있습니다. 예, 그쪽 지역이 말이죠. 폭설이 많이 내리고 그래서 상습적으로 이 눈사태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네. 있던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역이 원래 이 지도에도 보면 그 지역이 어반한테 눈사태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고 가지고 주의를 요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협곡이고요. 그 사면이 굉장히 가파르고 사면들이 굉장히 가파르고 이렇게 눈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지역인데 그걸 입산을 통제하거나 그런 장치들이 없었나 보죠? 그게 이제 워낙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눈이 많고 날씨가 안 좋으면 원래 이제 이렇게 통제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날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원래 지금 이 겨울철이 원래 건기인데 이 비가 이틀씩이나 이렇게 막 폭우가 낮은 지대에 이렇게 비가 이틀씩이나 오는 것도 그렇게 드문입니다. 저도 원래 포카라라는 네팔에서 제일 또 포카라라는 그 휴양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어저께 카트만두 나와서 비행기 타고 나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캔슬돼가지고 저도 기차를 한 5시간 타고 카트만두가 어저께 들어왔거든요. 그만큼은 이틀 동안 날씨가 갑자기 상당히 안 좋아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폭설이 내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산에 이제 트리킹 하시던 분들이 일정상 이제 트리킹을 해야 되니까 그 구간을 이제 이동하다가 그런 이제 사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네. 통신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카트만두의 엄원길 대장이었습니다. 네, 네팔 사고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놓고 한미 간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딴 직설적 발언으로 외교 결례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해리스 대사를 크게 신뢰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해리스 대사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두고 제재 가능성을 운운하며 미국과 협의하라는 취지의 말로 외교 결례 논란을 빚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난 8일에도 남북 관계 진전은 북한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며 부정적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 좌파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을 하거나 국회 상임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 사성장군 출신으로 지난 2018년 7월 부임한 해리스 대사는 군 출신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이전 미국 대사들과 달리 각종 구설에 휩싸여 왔습니다. 군 출신이다 보니까 표현이 좀 직설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당국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거북한 그런 직설적인 표현들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미 국무부는 이런 논란에도 해리스 대사를 크게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국무부와 조율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사실상 해리스 대사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또 우리 정부의 남북 협력 확대를 통한 비핵화 협상 촉진 등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이행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항상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금강산 개별 관광 등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이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해리스 대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미 국무부가 해리스 대사를 크게 신뢰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한 데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요. 또 해리스 대사 코수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황 기자, 미국 국무부가 해외 언론을 통해서 말이에요. 해리스 대사에 대한 신뢰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제까지 청와대도 이제 부글부글했었는데 오늘 이에 대한 또 논평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청와대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발언을 가지고 뭐 마치 핑퐁 게임 하듯이 주고받는 건 좀 하지 말자 그런 주의입니다. 때문에 뭐 오늘 공식 발표는 나오진 않았고요. 그랬군요. 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만 한미 간 공조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예. 일단 청와대는 남북 협력에 제동을 거는 듯한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온전한 미국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좀 개인적인 견해에 그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 역시 간담회에서 사견이라는 점을 이제 전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죠. 자기 개인 의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만큼 이제 뭐 우리나라가 계속 입장을 내서 굳이 한미 갈등이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게 할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해리스 대사 발언이나 이 태도, 이 논란이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리스 대사의 출신이라든가 뭐 부모 또 코수염 이걸 두고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로 우리 국내 언론보다는 외신에서 먼저 기사를 쓰고 우리나라가 또 보도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해리스 대사의 SNS 첫 화면을 좀 보실 텐데요. 네. 이게 오늘 화면입니다. 예, 코수염을 좀 길게 기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외신에서 이 코수염에 대해서 이번 주에 기사를 좀 많이 썼습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 이 뉴욕 타임스와 영국 BBC는 그 일부 한국인들에게 일제 강점기의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이 해리스의 코수염과 과거 모두 코수염을 길렀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 총독 8명의 네. 모습이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연관을 지었습니다. 예. 그리고 CNN은 최근 미국 대사에게 쏟아진 비난 중 가장 이상한 비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대사 역시 이 기자간담회에서 코수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네, 그 사성 장군에서 외교관으로 변신하면서 변화를 주기 위해 기른 것이지 마치 뭐 일본 총독처럼 보이기 위해 길렀다는 말은 전혀 억측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좀 억울해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의아한 게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언론에서 일본 총독을 저 해리스 대사가 연상시키려고 코수염을 일부러 기르는 것이다. 우리 언론에서 이런 비판을 제기한 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코수염에 대해서 어떤 뭐 말이나 뭐 평가, 비판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12월 13일 날 한 시민 단체가 예. 해리스 대사의 코수염을 뽑는 퍼포먼스를 대사관 앞에서 한 적은 있었습니다. 아, 한 달 전쯤에요. 저 장면이군요,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내정 간섭 총독 행세를 한다면서 이런 행사를 했는데 예. 당시의 모습과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약간 좀 털이 남아있긴 하지만 저희 왁싱 처리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퍼포먼스를 보고 외신에서 그렇게 연관 지은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다만 우리나라에서 뭐 코수염을 기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비판을 한 정치인이나 언론은 없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때문에 이 한국에서 코수염 비난 여론이 거세다 이런 외신의 보도들은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니냐 혹은 본질을 좀 흐리려는 이 여론전을 좀 펼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나 분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일부 외신은 미국인인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좀 인종차별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이제 발언 가지고는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네. 이런 코수염 가지고 하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느 단체나 개인이건 인신공격성 비판은 좀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코수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북 정책과 방위비 협상 같은 아주 이제 첨예한 한미 현안 이 사이에서 미 대사가 너무 발언을 조금 이제 각을 세워서 하거나 개인 의견을 좀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에게는 이익이 되는 바가 아니다.
이런 분석이 좀 가장 맞아 보입니다. 네. 자, 앞으로도 한미 간 여러 현안 두고 다양한 입장차가 이어질 텐데요. 양국 모두 불협화음이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도록 지혜를 좀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지영 기자였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유엔 주재 대사가 급히 평양으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 수정되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오늘 오전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 외교관 10여 명이 동행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앙골라와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도 베이징 공항에서 목격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공관장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7월과 2019년 3월에도 유엔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공관장을 평양으로 불러 외교 정책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주중 북한 대사와 유엔 주재 대사는 비핵화 협상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 수정될 가능성도 대두됩니다. 외교적인 정면 돌파절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정책에 대한 분석, 또 거기에 대한 결성을 통한 이행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기국이 아니겠냐. 또 최근 유엔의 대북 제재 일환으로 외화벌이의 주요 수단이었던 해외 주재 식당이 폐쇄되고 노동자들이 귀국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외환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재외 공간을 통한 외화 조달 증대 방안도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올해 1학기 강의 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절제의 형법학,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수업에 쓸 책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형법의 과도한 적용을 비판한 자신의 저서를 강의 교재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단에 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학기 서울대 로스쿨 수강 신청 게시판에 올라온 조국 전 장관의 강의 계획서입니다. 형사 판례 특수연구라는 교과목 안에는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교재로 다루겠다고 돼 있습니다. 두 교재 모두 조 전 장관의 저서들로 형법의 과도한 법 적용 등을 비판적으로 다뤘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지만 강의를 강행할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 강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3일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각종 혐의를 통보받은 서울대가 교수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대 측은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을 시작으로 22일에는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설 명절 이후인 29일부터는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서초동 집회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잠정 휴식에 들어갑니다. 한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도심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보수단체들의 집회도 있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앞에는 조 전 장관을 지키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를 꽉 메웠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작된 서초동 촛불 집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렸습니다. 그 사이 이들이 요구했던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촛불 집회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화문 광장 인근에선 전광욱 목사가 이끄는 범국민투쟁본부 등의 보수단체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정권 퇴진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한 집회는 청와대 앞 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핵심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집회를 계속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고 남은 민생 법안 처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당은 곧바로 검찰, 경찰 개혁과 민생 입법 통과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야당은 구중궁궐에서 자신들만의 파티를 열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여 년간 여러 시도가 있었던 권력기관 개혁을 이번에 완수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개혁은 세트라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와 소상공인 보호 등 남은 민생 법안 처리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 입법을 완료해 기쁜 마음으로 왔다면서 맛있는 저녁을 줬으니 밥값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튿날 경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국정원 개혁까지 이루겠다며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구중궁궐에서 자신들만의 파티를 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흐뭇해했고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마치 공천을 보담받은 양 기뻐했습니다. 김정아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야당을 먼저 불러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다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하는 자리였다며 과도한 정치 쟁점화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용을 못하게 된 비례자유한국당 대신에 미래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꿔서 위성정당 창당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았던 4+1 협의체는 무례한국당이 더 어울린다. 날을 세우면서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전재영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 정당명에 비례 단어만 붙인 당명은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은 미래한국당으로 이름만 바꿔 신고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지만 미래가 비례와 발음이 비슷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한국당 등장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았던 4+1 협의체는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 설립 시도는 공당이 선택할 정상적 방법은 아니라고 맹비난했고 다른 정당들도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위장정당 설립에 나선다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소송을 내고 법적 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꼼수가 가관이라며 무례한국당이 더 어울린다고 꼬집었고 정의당도 당장 창당 작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위성정당 창당 추진을 강행함에 따라 정치권의 반발 움직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대구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는데 밥을 먹던 의용 소방대원들이 3분 만에 진화해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중앙고속도로에서 버스가 화물차를 추돌해 17명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심우영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식당에서 검은 연기가 나더니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시뻘건 화염이 점점 더 커지자 식당에서 나온 남성들이 어디선가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남성들의 재빠른 대응에 불은 단 3분 만에 꺼졌는데 이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던 의용 소방대원들이었습니다. 그 의용 소방대원들 한 식당에서 있었는데요.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어요. 식당 내에 있는 그 소화기 2대하고 인근 식당에 있는 소화기 4대를 빌려와가지고 SUV에서 연기가 나자 소방관들이 물을 뿌리고 1톤 화물차 한 대가 인도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1분쯤 대구에서 SUV 승용차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 3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불 많이 붙기 전에 소방차가 벌써 왔어. 우리 한참 올라오기 전에 와 있었어. 경찰차가 먼저 초기 대응 잘했고. 어제 오후 8시 20분쯤엔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IC 부근 대구 방향에서 고속버스와 5톤 화물차가 추돌했습니다. 승객 등 17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버스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인근 경부고속도로에서도 고속버스가 차선 변경 중 승용차 4대를 추돌해 6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요즘 신도시에는 이렇게 쓰레기 자동 집화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요. 마치 상수도처럼 쓰레기를 지하 관로로 옮기는 시설인데 용량이 부족해서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없애자니 들인 돈이 아깝고 그냥 두자니 애물단지라네요. 노승환 기자입니다.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쓰레기를 빨아들여 중앙 집화장으로 보내는 자동 집화 시설입니다. 지상의 쓰레기를 없애자는 취지로 1,400억 원을 들여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음식 쓰레기통이 즐비합니다. 용량이 모자라서입니다. 기계에 못 넣는 20리터 초과 종량제 봉투도 쌓였습니다. 겉으로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빨아들인 것 같지만 지하 관로에선 모든 쓰레기가 한데 뒤섞입니다. 이 때문에 잦은 고장과 막대한 유지 비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식 쓰레기의 3분의 2는 집화장으로 가지 못하고 늘 지하 관로에 남습니다. 해결책이 없자 해당 구청은 지난해 음식 쓰레기만이라도 차로 치우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로 집화시설 건설비를 부담한 주민 반대 때문입니다. 세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부수를 제대로 해야지 이것을 원천 이제 봉쇄하고 그 RFIC 문전숙으로 간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집화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국 69곳. 한때 주목받던 첨단 시설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포근한 날씨 때문에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에는 얼음 낚시를 못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래도 주말을 맞아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고요. 아, 그래요? 또 화천과 인제지방은 강추위가 찾아온 덕에 한시름 좀 덜게 됐다고 하네요. 그럼 인제 황태 덕장도 정상화됐답니까? 그럼요. 이제 활기를 되찾았다고 해요. 하늘이 도왔네요. 은근히 걱정했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인제 황태하지 않고 오래 못 먹는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대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축구장 26개 크기의 산천어 축제장이 온통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상기온에 비까지 와 개막일을 3주나 늦췄던 주최 측은 이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27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5cm 이상 결빙이 된 상태고 제설 장비를 2대를 돌려서 수온을 계속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최근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서 얼음은 한결 단단해졌습니다. 겨울바람에 명태를 말려 황태로 탈바꿈시키는 황태 덕장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은 모처럼의 추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명태를 분주히 널고 있습니다. 황태 농사에는 최소 열흘 이상 추위가 이어져야 합니다. 2주 정도 늦게 고기를 거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몰라도 조금 날씨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그래 10도에서 12도 이렇게.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강원도의 겨울이 되살아났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네, 쇼핑몰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쇼핑몰 1, 2층은 각 매장의 주력 상품들을 진열하는 공간이었죠. 근데 이제는 이곳에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 있답니다. 왜 그런지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 1층 한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자리 잡았습니다. 고사리 손에 색연필을 들고 자기만의 동화 속 주인공을 만들어 봅니다. 물고기 도안에 색칠을 하면 같은 모양의 물고기가 그대로 미디어 수족관에 나타납니다. 동화책 읽어주는 TV는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자제품 매장 안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아이랑 멀리 가지 않고 바로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쇼핑몰 2층엔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있습니다. 다락방을 연상시키는 작은 공간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책을 읽습니다. 아빠랑도 오고 책도 많이 읽어서 좋아해요. 과거 쇼핑몰 키즈존은 5층 이상의 상층부에 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쇼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주력 제품을 전시하던 쇼핑몰 1, 2층에 키즈존을 비롯해 체험형 매장을 배치한 겁니다. 오프라인 쪽은 체험이라든가 생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주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프라인 고객을 잡기 위한 쇼핑몰의 변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편리미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합친 말로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편리한 게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요리, 집 청소를 대신해주거나 책을 대신 읽어주기도 한다는데요. 이젠 편리함도 돈 주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자칫 무의미하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직장인 신정원 씨는 새로운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이어폰만 있으면 걸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오디오북을 알고 나서부터입니다. 나는 좀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일하는 도중 인력 중개 앱을 이용해 집 청소를 부탁하자. 한 여성이 빈집에 들어와 거실부터 화장실까지 말끔히 청소를 해줍니다. 손 하나 까딱하기도 힘든 퇴근 후엔 가정 간편식으로 한 끼를 뚝딱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미 조리가 다 돼 있어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출하는 비용은 한 달에 20만 원 안팎이지만 수고에 비하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요리나 청소를 할 시간에 다른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상품과 서비스, 이른바 편리미엄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간편식이나 오디오북 시장 등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있고요. 영어 외서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도 종류도 다양해져 맛집 줄서기에 반려견 산책, 축의금 전달까지 대신 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주고 시킨다는 거에 거부감이 있었는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2배 이상으로 앱 같은 것들도 워낙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서비스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소비 패턴과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율이 3.2% 오릅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 2,365원에서 11만 6,018원으로 3,653원 오릅니다. 날이 포근해지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휴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탁하겠는데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고 특히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호남은 오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하늘도 흐리겠습니다. 중북부에는 눈이나 비도 내리겠는데요. 낮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5도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모레까지 포근하다가 화요일에는 반짝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니까 감기 걸렸나 봐요. 네, 그제부터 이렇게 감기 몸살 심하게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저께부터 감기 걸렸어요. 네. 내과 갔더니 환자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감기 조심해야 되는데 좀 빨리 낫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손 자주 닦고요. 생강차 네네. 많이 마시야 됩니다. 네. 그래요? 네. 따뜻하고 좋네요. 네. 내일까지 나가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